네, 안녕하십니까. 수산물의 등급 판정 실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등급 판정 실무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자, 한 가지가 우리 표준 규격에 관한 부분이죠. 표준 규격을 정리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품질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차 과목 중에 이제 이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표준 규격 그리고 이제 품질 검사인데요. 자, 이 두 가지 등급 판정 시험에서 공부할 때 이제 표준 규격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나뉘죠. 표준 규격에 관한 문제는 우리 포장 규격하고 아울러서 등급 규격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 규격에 관한 파트들 그리고 등급 규격입니다. 자, 그 내용도 이제 하나씩 세세하게 정리를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이다 보니까 써야 될 문제, 즉 단답형, 서술형 전부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포장 규격에 나와 있는 내용도 받고요. 등급규 보는데 가장 출발의 문제는 용어 정의를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표준 규격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고시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1조의 목적사항은 갖다 해보시면 이 고시는 자, 농품법이죠.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시행령이죠. 여기에서 정한 수산물의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입니다. 유통 능률 향상 그리고 공정한 거래 시설의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을 정한 고시의 기본 목적은 상품성 제고라든가 내지는 유통이죠. 유통 능률을 향상한다든가 그래서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규격을 정하는 의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규격론에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면 처음에 용어정이 나와 있죠. 용어정 보시면 첫 번째 표준 규격품이 나옵니다. 자, 표준 규격품이라는 것은 고시에서 정한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 규격품하고 개념을 물어볼 때는 자, 이걸 물어볼 때는 여러분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자, 고시에서 정한 뭐 및 뭐 그래서 가로넣기죠. 그래서 이것 및 이것 여러분들 포장 규격 여기는 등급 규격 되겠죠. 그래서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출하 수산물을 말합니다. 다만 등급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이죠. 이때는 포장 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그래서 다만 이 단서가 나오겠죠. 다만 무엇이 제정되지 않으면 무엇에 의할 거냐 이런 문제이지요. 자, 기본점들 등급 규격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면 이때는 포장 규격이죠. 등급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은 포장 규격에 맞게 출하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규격품은 포장과 등급 규격을 다 갖춰야 되겠죠. 여기에 맞게 일종의 출하되는 수산물을 말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등급 규격이 제정되지 않을 때는 포장 규격에 맞게 출하한 수산물을 말한다. 개념 받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포장 규격이지요. 자, 포장 규격에 관한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거래 단위가 들어가겠죠. 거래 단위. 자, 그리고 표시 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포장에는 여러분 포장 치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 설방이 좋고 방설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 치수, 포장 재료, 포장 방법, 포장 설계이지요. 그래서 포장 규격은 거래 단위, 표시 사항, 그리고 포장 치수, 포장 재료, 포장 설계, 포장 방법 이렇게 해서 6가지가 포장 규격입니다. 자, 반면에 또 세 번째는 여러분 거기 등급 규격이 나오죠. 자, 등급 규격에 관한 것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서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서 보시면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선별 상태 등 자, 그래서 구별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색택, 내지 형태, 크기, 형태,
내지는 크기. 수산물을 보면 여러분들 그 품종 틀려서 형태, 뭐 크기도 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 또 색택, 뭐 이 색깔의 색이라든가 전부 다 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신선도 내지는 건조도, 그리고 또 선별 상태 다 봐야 되겠죠.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등급규에 따르면 어떻게 나오죠? 특, 상, 보통 이렇게 구별됩니다. 특, 상, 보통 이렇게 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 문제로서는요, 이게 이제 우리 이해 시험에 나왔었죠. 이해 시험에서는 개념을 써놓고 이걸 가로놓고 또 이걸 가로놓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포장과 등급 규격을 물어본 문제가 2회 때 나왔습니다.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본다면 이제는 뭐 가장 기본 문제가 이 포장 규격에 대해서 쓰시오. 6가지. 거래 단위, 포장 치수, 포장 기록, 포장 방법, 포장 설계, 그리고 표시사항이죠. 6가지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등급 규격을 가지고 자, 맞게 쓰고 무엇으로 구별할 거냐. 3가지.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하겠죠. 등급 규격은 특상, 보통. 자, 또는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선별 상태. 자, 이것을 물어볼 수 있고요. 등급 규격과 포장 규격, 가장 우리 표준 규격의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거래 단위가 나옵니다. 자, 거래 단위는 수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된 각종 용기들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마리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마리수, 이걸 뭐란다고요? 거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뻔하겠죠? 뻔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방금 봤죠? 무게 또는 마리수를 말한다. 이것을 뭘 할 거냐? 이것은 거래 단위다. 예, 거래 단위를 가로로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당연히 OX로 나온다면 용기를 포함한 이러면 틀리겠죠? 용기를 빼야 되겠죠? 용기 빼고 그 무게나 마리수를 우리는 거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포함한다면 틀리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포장 치수가 나옵니다. 포장 치수는 여러분 당연히 치수, 우리 길이라든가 내지는 너비, 높이 이런 것을 치수라 하겠죠. 치수. 자, 그리고 겉포장이 있고 속포장이 있고요. 자, 포장 재료가 있네요. 자, 포장 재료는 수산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서 식품 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그리고 PP, 우리가 직물제 포도라고 그러죠. PP, 또 PE는 폴리에틸렌, 또 PS는 폴리스티렌이죠. 폴리스티렌, 그리고 PPC 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포장 재료입니다. 포장 재료. 포장 재료에서 5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골판지 쓰고 또 그물망, 자, 또는 PP, 또는 PE, 또는 PS 뭐 등등이.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포장 재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용어정의 문제 단답형 대비 형태고요. 우리 2회 때도 이게 출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단위에 관해서 또 들어갑니다. 자, 거래 단위는 거기 보시면 수산물 표준의 거래 단위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 자, 우리 키로수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자, 수산물이죠. 수산물에 관련된 거래 단위는 자, 3, 5, 10, 15, 20 그렇게 나오죠. 3kg. 자, 그리고 자, 5kg. 자, 그리고 10kg. 또 15kg. 그리고 20kg. 이렇게 해서 3으로 출발해 가지고 첫 번째 가지고 5단위죠. 그래서 50, 15, 20kg. 이걸 기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단위, 수산물의 거래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kg 미만이 나옵니다. 5kg 미만의 최대 거래 단위 이상 등 표준 거래 단위 이외의 거래 단위죠. 자, 그래서 5kg 미만도, 자, 5kg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또는 여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kg 미만도 합의 등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이제 우리 표준 거래 단위가 나옵니다. 그 표준 거래 단위가 별표에 나와 있는데, 자, 그것도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준 거래 단위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보시면 자, 세 가지로 구별하는 거, 자, 3, 5, 10 구별하는 거. 자, 세 가지 구별하는 것을 봐두시면 3, 5, 1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3kg, 5kg, 10kg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표준 거래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대표로 양태, 자, 또 수족이 나오죠. 양태, 수족이, 자, 그리고 또 숭어, 자, 또는 쥐치, 숭어, 쥐치, 자, 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거기 우리 도다리 나오죠? 도다리 보시면 됩니다. 도다리. 자, 도다리. 자, 또 화살 오징어. 화살 오징어.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3, 5, 10 그래서 3, 5, 10 되는 것을 뭐 골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5, 10 되는 것은 양태, 수족이, 숭어, 지치, 도다리, 화살 오징어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또 3, 5, 10 그리고 15입니다. 하나씩 늘려보세요. 3kg, 5kg, 10kg, 15kg 이렇게 구별된 것들이죠. 자, 이것은 병어 나오죠. 병어. 또 조피볼락. 자, 그리고 서대입니다. 그래서 3, 5, 10, 15는 3, 5, 10, 15는 거기 병어. 자, 그리고 조피볼락. 자, 그리고 서대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서대. 자, 또 한 가지. 자, 3, 5, 10, 15에 20.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장 기본 단위죠. 3, 5, 10, 3kg, 5kg, 10kg, 15kg, 20kg. 자, 여러분들은 문어 그리고 전어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문어하고 전어. 자,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전부 다 3kg, 5kg, 10kg, 15kg, 20kg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어 그리고 전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암기 좀 해주시면 돼요. 자, 3, 5, 10인 경우, 자, 그래서 3, 5, 10은 6가지 나오죠. 자, 3, 5, 10, 15 이럴 때는 병어, 조피볼락, 서대. 또 3, 5, 10, 15, 20은 문어, 전어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고요. 자, 또 있다면 우리가 10이다. 또 15, 20입니다. 이건 덩치가 큰 것들이죠. 10, 15, 20으로 보통 표준 거래 단위가 되거든요. 표준 거래가 10kg 넘는 것들이죠. 여기는 자, 조기 또는 가오리 또는 곰치, 자, 곰치, 자, 또는 넙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15, 20, 10, 15, 20은 조기, 가오리, 곰치, 넙치, 알겠죠? 곰치, 넙치.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대신 이것은 전부 다 수산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산물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 기준점에 관한 표준 거래 단위를 정하고 있는 우리 수산물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대신 수산물이 아니고 폐류이지요. 자, 보시면은 우리 폐류 중에서 3, 5, 10 세 가지 나오죠. 3, 5, 10입니다. 자, 세 가지는 거기 보시면 고막 또 피조개 그리고 우렁생이가 나옵니다. 고막, 피조개 그리고 우렁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 3, 5, 10은 여기 전부 다 우리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에 관한 보시고 아울러서 아래 3, 5, 10은 폐류인데 폐류는 3, 5, 10이 된 것은 고막, 피조개 그리고 우렁생이. 그래서 고막, 피조개, 우렁생이 이는 일반적 폐류의 거래 단위가 3kg, 5kg, 10kg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문제는 가장 우리 표준 거래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 좀 해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쓰라고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표준 거래 단위의 기본적인 수산물에 관한 단위죠. 단위는 3kg, 5kg, 10kg, 15kg, 20kg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5가지가 모두 적용된 것은 뭐 있었죠? 문어, 전어. 그리고 또 20kg가 빠진 게 3, 5, 10, 15는 병어,
저 비볼락 서대. 자, 그리고 또 3kg, 5kg, 10kg 나온 것은 많죠. 양태, 수조기, 숭어, 쥐치, 도다리, 화살, 오징어입니다. 또 10kg, 15kg, 20은 조기, 가오리, 곰치, 넙치. 자, 반면에 폐류. 자, 폐류는 3, 5, 10, 3, 5, 10은 고막, 피조개, 우렁생이. 알죠? 고막, 피조개, 우렁생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산물하고 폐류의 기본 표준 거래 단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이제 4조로 갑니다. 거래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4조는 포장 치수입니다. 자, 포장 치수는 수산물의 포장 치수에 관련돼 가지고는 한국 산업 규격이 나오죠. 그래서 그 규격에서 정한 높이로 하는 것인데요. 자, 그 규격에 따르면 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 규격 및 또 산업계에 정한 수송 포장 계열 지수. 자, T11 즉 11형이죠. 팔레트는 여러분들 거기 1100 곱하기 1100ml입니다. 팔레트에서 우리가 보통 쌓는 보통 우리 폴리스티렌 그 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판이 있는데 그 평면의 적재 효율이 90%입니다. 90% 이상인 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높이는 해당 수산물 포장에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포장 치수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장 치수에 관련된 것은 거기 보시면 T11형 팔레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T11형 팔레트입니다. 자, 팔레트가 1100 그죠? 곱하기 1100ml입니다. 그래서 팔레트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네모로 딱 져가지고 높이가 조금 있죠? 조금 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망이 뭐 이렇게 좀 뚫린 거 있잖아요. 그 보통 녹색이 많죠? 녹색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쌓는 거죠. 쌓는 건데 그때 적재 효율이 얼마 이상이죠?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싼 게 아니라 90% 정도 쌓을 수 있는 자 그런 걸로 적용을 할 것이고 포장 치수는요. 아울러서 해당 수산물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포장 규격에 관한 파트가 거기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5종의 공통 규격이 있고요. 또 KS 규격이 또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5종의 공통 규격을 보게 되면 자, 거기 우리 거래 단위가 5 이하 또 5 내지 10, 또 10 내지 15, 15 내지 20 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선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적재 효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이 가로넣기 나오기 때문에 90%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팔레트 규격은 1100 곱하기 1100 그래서 밀입니다. 1100ml 또 1100ml 곱하기 이것을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기는 거기 포장 규격은 그 정도에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팔레트 기준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재 효율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면 거기 뭐들 상자 두께나 뚜껑 높이 등이 나오죠. 근데 뭐 일단은 거기는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포장 치수의 허용 범위가 나옵니다. 5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자 포장 치수의 허용 범위입니다. 우리 법 5조 내용이에요. 자 여기 하나 체킹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허용 범위는 첫 번째 보시면 골판지 상자 또는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우리 PS죠. 포장 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 범위입니다. 자 길이 너비의 허용 범위 자 길이나 너비의 허용 범위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나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네, 길이 너비의 허용 범위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하나 받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물망 직물 제포대 폴리에틸렌 포장 치수의 허용 범위죠. 자, 길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너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지대의 경우는 각각 길이 너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관한 문제는
이 첫 번째 길이 너비에 대해서 플러스 2.5% 뭐였었죠? 골판지하고 우리 폴리스티렌이죠. PS입니다. 자, 그래서 골판지하고 PS가 이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그물망이나 또 우리 직물제 포대 일명 PP죠. 그리고 PE입니다. 얘는 그물망 그리고 PP 또는 PE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허용 범위, 자, 길이는 얼마 나오죠? 길이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10%. 자, 그리고 너비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mm가 나오죠. 10mm. 자, 지대의 경우입니다. 대신 지대의 경우에는 지금 자, 거기 각각 길이 너비가 얼마죠? 각각 길이 너비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고 나옵니다. 5mm.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받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위에는 골판지하고 우리 PS. 두 번째는 일반적인 그물망 그리고 PPP입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입니다. 여기는 포장 치수에 관련된 허용 범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포장 치수 허용 범위가 골판지하고 우리 폴리스티렌 PS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그물망이나 우리 PP 직물제 포대죠. 그리고 폴리에틸렌은 길이는 10, 또 너비도 10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지대, 자, 지대의 경우는 길이 너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속포장 규격입니다. 자, 속포장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속포장입니다. 가로넣기 대비하시면 돼요. 속포장의 경우는 사용자가 적정하게 일종의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포장 치수의 허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6조는 이제 포장 재료입니다. 포장 재료 시험 방법이 나와 있죠. 자, 별표 3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포장 재료에서 골판지 상자, 그리고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스티렌, 그리고 직물제 포대, 그리고 기타 그물망 무게가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골판지 상자에 관한 겁니다. 자, 골판지 종류가 나와 있죠. 표시 단량이 5kg 미만일 때는 양면 골판지 1종, 5에서 10kg는 양면 골판지 2종, 10에서 15는 2중 양면 골판지 1종, 10여 kg 이상은 2중 양면 골판지 2종이 나오죠. 그 기준점이 5kg, 5에서 10, 10에서 15, 15kg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판지 종류를 나와 있죠. 양면이고 10kg 넘으면 2중 양면이 됩니다. 2중 양면.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받으시고요. 아울러서 폴리에틸렌입니다. 자, 폴리에틸렌 두께가 나와 있죠. 두께입니다. 폴리에틸렌 두께는 역시 5kg일 때는 0.03mm 이상, 5에서 10은 0.05, 10에서 15는 0.07, 그리고 15kg 이상은 0.10mm 이상입니다. 자, 두께, P는 두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폴리스티렌 PS죠. 자, PS는 밀도 0.025, 굴곡 강도는 20 이상 나와 있네요. 자, 뭐 그런 그 정도 보시고요. 자, PPD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물망 무게 나옵니다. 그물망 무게는 그물망의 포장재 무게 나오죠. 5kg 미만은 15g 이상, 5에서 10은 25g 이상, 그리고 10에서 25는 35g 이상, 15는 45g 이상, 전부 다 10씩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 여러분들 이 기준점에 관한 것은 포장 재료 파트는 이거 정도만 봐두시면 될까요? 자, 포장 재료에 관련 사안은 거기 보시면 우리가 5kg 미만, 그래서 5kg 미만입니다. 미만, 또 5에서 10, 그리고 10에서 15, 그리고 15kg 이상입니다. 이것만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것은 골판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종류. 자, 골판지 종류는 기본적으로 처음엔 일종이죠. 그래서 양면 골판지, 양면 1종. 여기는 양면 2종.
대신 여기는 이중양면 되겠죠. 이중양면 1종. 여기는 이중양면 2종. 뭐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PE입니다. PE. 자, 폴리에틸렌이죠. 자, 폴리에틸렌 기본적에는 두께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께. 자, 두께는 기본적으로 미리 단위죠. 그래서 0.03이라고 나오죠. 0.03 미리 이상입니다. 이상. 자, 그리고 0.05, 0.07, 자, 0.05, 0.07, 0.10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상이다.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물망입니다. 자, 그물망은 무게입니다. 무게. 자, 무게는 처음에 5kg 미만일 때는 뭐죠? 그럼 15g 이상입니다. 자, 15g 이상. 자, 그리고 25g 이상, 35g 이상, 45g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포장재료, 골판지 종류, 그리고 폴리에틸렌 두께, 그리고 그물망의 기본적인 무게. 그래서 세 가지는 그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조입니다. 7조는 포장 방법이 나와 있죠. 자,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이하게 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포장 설계 8조 나와 있죠. 자, 포장 설계입니다. 골판지 상자의 포장 설계는 KS. 자, KS A1003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따른다. 골판지 형식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고요. 표시 방법도 별표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우리 별표 4에 나와 있죠. 자, 4에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는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표준 규격의 표시 방법에 관한 파트이고요. 거기 일반적인 표시 방법 하나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표시 방법. 자, 보시면 첫 번째 표시사항은 가급적이면 한 곳에 일괄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시사항이 분산돼서 한다면 안 되겠죠? 한 곳에 일괄해서 표시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품목의 특성이나 포장재 종류, 크기 등에 따라서 양식의 크기, 글자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자, 만약에 표시사항 위에 추가 표시사항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럴 땐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추가가 금지되면 틀리겠죠? 추가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온양산의 생산지 표시입니다. 온양산의 생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표시하면 되겠죠. 네 가지 일반적인 표시 방법에 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째, 표시사항은 가급적이면 한 곳에 표시하라고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 종류, 크기 등에 따라서 양식이나 글자 크기죠. 그 양식이나 글자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추가 표시사항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온양산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표시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양식은 우리 표준규표 해가지고 품목, 산지, 생산연도, 등급, 무게, 마리수 나오죠. 그리고 생산자, 생산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표준규표 표시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급 규격입니다. 별표 5와 같다 나와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표준규의 특례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 보실 거예요. 11조. 포장이나 등급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입니다. 이때는 유사 품목 품종에 포장 규격 또는 등급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포장화 등급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품목이나 품종입니다. 그러면 유사 품목 품종에 나와 있는 포장과 등급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사 품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점들. 우리 표준 규격품에 관한 내용을 정의되는데 표준규격의 포장 규격을 정의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포장 규격은 여러분 나중에 거래 단위 하나 기억하시고 또 방금 표시사항 봤죠? 이런 것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장에 관련돼 가지고는 포장의 치수, 그죠? 또 포장의 재료, 자, 그리고 포장 방법, 그리고 포장 설계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기본적으로 포장 규격의 중요 내용이니까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준교육 중에 포장 규격에 관한 파트는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